Academic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드디어 내일 원서 접수입니다. 수시는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지만 정시는 경쟁률과 인원이 대학 학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경쟁률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쟁률을 봐야 하는지 주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학생들이 받은 점수 토대로 가장 높은 대학교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에 문 닫고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와 전략이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치 경쟁률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3년치 경쟁률은 학교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혹은 대학 어디가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노란 표시로 된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위에 노란 동그라미에 2023학년도를 확인하고 밑에 있는 이 대학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런 표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런 표시 다음에 여기는 공통으로 되어 있지만 수능 위주 전형으로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 클릭하고 그리고 요 노란 동그라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년도의 경쟁률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합격자 최종 예비 번호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고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도 보고 싶다면 이렇게 6번에 학년도 검색에다가 2021학년도 혹은 2022학년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대학을 이렇게 찾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3년치의 경쟁률을 파악하면서 나의 대학교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3년치 경쟁률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경쟁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많이 지원하는지 그리고 합격률은 얼마나 되는지 경희대학교 입학전형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선 원서 접수 첫날과 둘째 날을 보니까 지원율이 다 합쳐도 10%가 조금 넘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 싸움이 높은 정시에서는 경쟁률을 보고 넣는 분들이 많아서겠죠. 원서 접수 마지막 마감 전날 같은 경우는 19.8%가량의 학생이 지원을 하고 실제로도 합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률을 보고 넣는다면 마지막 날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에 18.1%까지 합치면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전까지 약 50% 정도 그리고 경쟁률 블라인드가 쳐지고 나서 50%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블라인드가 쳐지고 난 다음에 경쟁률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마감 직전 경쟁률을 이제부터 제대로 보는 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의 마감 직전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대성학원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쟁률을 끝까지 보고 지원하는 이유는 경쟁률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구멍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경쟁률을 봅니다. 그러나 마감 직전에 경쟁률이 낮다고 무턱대고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봐왔듯이 아직 50%가 지원을 하지 않았고 내 눈에 보이는 마감 직전 경쟁률의 빵꾸는 누구에게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이야기를 한번 보면 소비자 아동 같은 경우 0.9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낮으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보니까 7.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과 건설 환경, 조선 해양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률이 마감 때 1이 넘지 않는 학과들 매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서울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마감 직전 경쟁률을 파악해보면 사회복지학과가 0.86대 1이었다가 4.57대 1로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정치외교학과가 0.95대 1에서 4.07대 1로 경쟁률만 놓고 보았다면 혹은 경쟁률만 보고 넣었다면 매우 큰일 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성균관대도 한번 보면 소프트웨어 보면은 0.84대 1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까놓고 보니까 7.6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한양대 볼까요? 한양대 마찬가지입니다. 중중 1.0이었습니다. 근데 마감 치니까 6.76대 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학과들의 경우는 충원율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 중어중문 충원 11%, 성균관대 소프트 18%, 연대 정치외교 16%, 사회복지는요 0%입니다. 그 말은 보험으로 넣었던 학과가 아닌 상향으로 넣어서 내가 이 학교 붙으면 무조건 이 학교 다닐 거야 라는 마인드로 넣었기 때문에 추합률이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감 경쟁률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군의 이동, 학과의 이동, 3년치 경쟁률 등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올해 경쟁률과 입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혹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블라인드 이후에 경쟁률이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 주관적인 경쟁률 보는 방법 중 한 가지인 요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물 보면은 3년치 경쟁률입니다. 우선 제가 앞서 보여드린 방법으로 3년치 경쟁률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3년치 경쟁률을 나누기를 2를 합니다. 이 3년치 경쟁률 나누기 2를 했을 때 블라인드 이후의 경쟁률이 1.9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분석한 결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나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 내가 계산한 1.91 경쟁률보다 2.5배 정도가 높다 라고 한다면 컷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보류를 조금 하거나 혹은 다른 학과로 변경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내가 계산한 경쟁률의 반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감 직전 경쟁률이 요거라면 저 또한 보류로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서울대,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의 예시를 보면서 이해가 가시리라 판단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계산도 아니고 틀린 부분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내가 경쟁률을 정말 모르겠다 혹은 못 보겠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는 방법 중에 하나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2022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서 귀찮으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 경쟁률 중에서 서울권으로 찾아보면 인문, 자연 어디가 경쟁률이 가장 낮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경쟁률이 낮았다라는 것이 입결이 가장 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서울대 보니까 인문계열 보니까 2.49, 자연계열 화학교육과 2.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4.67, 지능형 반도체 3.76, 서울대 세무, 물리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건대 같은 경우는 교육학 그리고 이제 축산식품생명공학, 수의대는 낮은 이유가 있겠죠. 왜 낮을까요? 아무나 쓸 수 없는 데니까 낮는 거겠죠. 경희대 마찬가지, 고려대 마찬가지, 광운대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에서는 미디어 커뮤니가 오히려 가장 낮았고요. 자연계열은 전자공학이 가장 낮았습니다. 정시 경쟁률 낮은 학과들도 쭉 한번 보시면 이 학과들이 가장 낮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경쟁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뭐 진학사나 UA적인 부분에서 이 학교가 조금 낮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다른 곳들은 다 불안불안한데 요거는 한번 메카니 뜨네 요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쭉 가지고 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동국대도 마찬가지고 상명대도 마찬가지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는 부분들, 이러한 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정시 대학별 환산 점수가 가장 낮은 학과입니다. 이 학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학사나 UA에서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 정도 늘 수 있어라고 계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환산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올해는 다시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낮게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서울대 역사학과, 뭐 간호대학, 서각이 뭐 영어 영문학과 857. 그러니까 인문으로만 나눠 보면 지금 영어 영문, 어문, 건대 사학, 아동 가족, 국제학, 국어 국문학, 중국 불교, 가족복지, 중국 기독교, 한문 등등 어문 계열에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간호, 안경, 뭐 환경, 그다음 산림, 환경이죠. 약과학과는 낮은 이유가 있겠죠. 약과학과는 낮은 거 아닙니다. 간호, 화학, 식품, 가정교육, 식품, 생명, 의상 등등 약간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이 컷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머님들께서 또 생각해 보시고 성신여대 볼까요? 바이오 생명, 양자력, 공학과, 의류학과도 많이 있네요. 물리학과, 의류환경, 의류 쪽이나 환경 쪽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한문에 관련된 것들, 국문에 관련된 것들, 중문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신학과는 뭐 그렇다 쳐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문 교육, 한문, 어문, 뭐 중문 이런 것들이 환산 점수가 가장 낮았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시 2월 인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 학교도 있고요. 내일 발표된 학교도 있을 것인데요. 2월 발령된 학교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광운대학교 예를 들어보면 전자공 2명, 소프트 5명, 컴공 5명, 전기공 1명, 건축 2명, 수학 3명 이런 식으로 자연계열에서 17명 증가했습니다. 기존 인원대로 분석했다면 증가한 인원이 있으니까 다시 분석해 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감 일정 반드시 학교별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5시, 서울대 31일 6시, 다른 대학교 5시, 나머지 6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과기원은 29일날 시작해서 1월 2일날 이렇게 마감된다는 거 꼭꼭꼭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마감 한두 시간 전엔 접수 다 끝내셔야 됩니다. 뭐 경쟁률 본다고 끝까지 안 넣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좋은 게 아니라면 혹은 인터넷 속도가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원서 접수 유의사항입니다. 중복 등록 불가입니다. 즉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하나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한 대학이 있으면 포기 신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마감 날짜 다르다는 거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결제를 해야 원서 접수가 끝난다라는 것 반드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장 단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수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돈 내야 끝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시에 붙었다면 정시 원서 접수 불가하다는 거, 수시에 붙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접수가 불가하니까 반드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짧죠? 자, 이제 드디어 내일이 원서 접수인데요. 우리 학생들 그동안 많이 준비했고 잘 준비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이 정시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1대1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학생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